프랑스 시골 소년이 만든 브랜드가 문화를 이끌고 있다? 영컬처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를 알아보는 404 34번째 브랜드. 자크무스입니다. 1990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농장에서 태어난 시몽 다니엘 포르테. 부유하지 않은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넓은 들판에서 프로방스의 자유함과 따뜻함을 지닌 유년기를 보냅니다. 농부 집안 시를 낭독하는 아버지와 매주 마른 나뭇가지로 집안 인테리어를 싹 다 바꾸는 어머니를 통해서 감성과 예술성을 지니게 된 그는 아버지가 사준 낡은 카메라로 사진들을 찍으면서 루이 말과 같은 영화 감독, 자크 프레베르 같은 시인이 될 거라는 포부를 갖고 살게 되죠. 그리고 유일한 취미였던 TV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영화 귀여운 바나나의 샤를로트 갱스부르, 드라마 태양 아래의 베네딕트 데마스를 좋아했고 여성들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다고 하죠. 또한 TV에 나오는 장폴 고띠에를 보고 흠뻑 매료되어서 11살에 그에게 손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 물론 답장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어머니인 발레리와 종종 미술관과 박물관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 퐁피두 센터에 전시된 마티세의 라덴세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아직도 가장 좋아하는 예술작품이라고 말하니 말 다했죠. 그 뒤로 마티세, 호크니, 피카소의 작품에 대한 탐닉이 시작되었고 추후에 이들의 제품을 모티브로 한 컬렉션이 나오게 된 이유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마티세의 개성, 호크니의 색채, 피카소의 형식으로 살아가게 된 그는 성인이 되자마자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S모드에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렇게 도착한 파리에서 가자마자 사고를 치게 됩니다. 튤리레 가든에서 펼쳐진 디올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왔다갔다 하는 출입구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게 되죠.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 그냥 동선을 몰라서 불쑥 거기로 나왔다고 하는데 덕분에 출구가 막히고 쇼에 차질이 생기는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었죠. 아주 웃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껄껄껄껄껄거리면서 파리 생활을 적응하게 된 시몬,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42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발레리를 통해서 시몽은 슬픔도 잠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은 너무 불공평하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슬픔에 빠져서 이곳에 머물며 파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 그 길로 다시 파리를 돌아오게 된 시몽은 바로 S모델을 자택, 매거진 시티즌 K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게 되는데 크리에이티브한 길을 펼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보를 찍으면서 에디토리얼을 구성하고 컨셉을 잡던 그는 종종 영감을 받기 위해서 어릴 적 찍었던 사진들을 보곤 했는데 8살 때 커튼을 잘라서 어머니에게 치마를 만들어준 사진을 보고 한참 울게 되죠. 그리고 유년기 때의 뮤즈들 장폴 고띠에, 마티세, 호크니, 피카소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이 일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시몽은 어머니 젊은 날의 이름인 자크뮤스를 딴 브랜드를 설립하고 본인의 활동명도 시몽 다니엘르 포르테에서 시몽 포르테 자크뮤스로 바꾸게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몰두하여서 의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패션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매거진들의 옷사진과 본인의 소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1년 후 깔끔하게 떨어진 재단선과 천연 소재를 사용한 그의 미니멀한 첫 번째 컬렉션인 하이버 프로이드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오프닝 세레모니와 리셉션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죠. 그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컬렉션과 더불어 패션 필름이 함께 바이럴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컬렉션인 리비옹 블랑에서 젊은 예술가 베르드란트 부르알드와 사진과 영상을 함께 만들어 내놓았는데 패션 필름이라고 하기에는 프랑스 단편의 느낌이 뭔가 싹 와닿아서 그런지 신선한 느낌을 주었죠. 그 뒤로 루이진, 르스포르트 90, 르슈리네를 통해서 달려오던 그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 수주회를 하고 있었던 쇼룸에 여러가지 프랑스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똑단발의 여인이 한 옷을 만지게 됩니다. 고래와 요보테 데키데 이룬다네? 그녀의 이름은 꼰대 가라송의 레이카 쿠보. 워낙 프랑스를 사랑했던 그녀는 이 옷을 만든 프랑스 사람이 궁금했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성사된 조페와 시몽의 만남. 조페는 파리 꼼데 가라송 매장에서 일하는 것을 제안했고 시몽이 파리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그 그린 고시에게 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사람을 꿰는 재주가 있는 머머리형. 그렇게 도버 스트리트까지 입점하게 된 그는 라이징 스타로 각광받게 됐는데 이제부터 자유로운 브랜드 플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라이징 스타인 시몽 자키무스는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플레이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죠. 14시즌 남부 도시인 라그랑트 모트라는 주제로 에디토리얼을 공개했는데 패션 필름보다는 영화에 가까운 구성과 영상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라빼멍 엉뻥 어린 여인이라는 주제의 에디토리얼을 또 공개합니다. 약간 그 현대무용 필름의 색채를 지닌 영상에서 다채로운 도형의 변형을 통해서 소녀 시절의 놀이와 감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당시 최신 유행 스타일인 네오프렌을 고급스럽게 사용한 것이 이슈가 되었죠. 세상에 즐거움거리를 주던 그해 LVMH 프라이즈 최종 12인에 들게 되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15시즌부터는 획기적인 런웨이 연출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파라솔을 모티브로 하여서 발표한 르파송 드 마르셀이 그것인데 런웨이 공간에 파라솔들을 배치해놔서 이질적인데도 신선한 느낌을 줘버리죠. 또 작년에 아쉽게 못 받았던 LVMH 프라이즈 2년 연속 파이널 진출 플러스 특별상 시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6시즌 레디투웨어 매혹적인 공연인 르네 루즈를 선보이고 이게 빨간 코인데 빨간 코가 왜 빨간 코인지 모르겠지만 예술 공연 안에 흰말까지 등장하게 되면서 그가 이것에는 진심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런 걸 보면 아주 멋집니다. 그에게 옷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전달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가 브랜드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무렵인데 이때 신발, 가방, 모자 등 자파가 출시되게 되죠. 자파 또한 뭐랄까 아주 갖고 싶게 생겼다랄까?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브랜드들의 자파 라인과는 다르게 잘 팔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구색을 갖춘 후 그는 연어처럼 고향으로 회귀를 준비하죠. 물론 몸은 파리에 있고 정신만 프로방스로 갑니다. 지중해 패션 산업 하우스인 엠엠엠엠의 문화 페스티벌인 오픈마이메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거대했죠. 시몽을 위한 시몽 페스티벌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마르세르 주댐무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전시와 쇼를 펼치게 되는데 마르세유 현대미술관 MAC에서는 하우시스와 아카이브로 전시를 하게 되고 지중해 문명박물관인 뮤셈에서는 이미지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페스티벌 마지막 날 뮤셈의 인도교에서 레상동 드 프로방스 프로방스 점토 인형의 쇼를 공개하였는데 아주 장관이었죠. 이 인형은 프로방스 전통 장식 인형인데 그것을 그대로 런웨이에 갖고 와서 프로방스 농부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가장 잘 각인시킨 20시즌 라벤더밭 쇼가 열리게 됩니다.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로방스 라벤더밭을 선택한 것인데 핑크색의 500m 런웨이 로드 위에 그에 걸맞는 착장을 한 모델들이 캣워크를 하게 되죠. 이게 진짜 역대급 반응을 일으켰죠. 왜냐면 일단 대자연에서 대규모의 핑크색 런웨이는 최초였을 테니까요. 이렇게 그는 핑크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토록 핑크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핑크색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초등학교 때 시몽을 데리러 온 엄마의 의상이 신발부터 자켓까지 모두 핑크였다고 하죠. 그것이 어린 시몽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거리낌이 없는 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컬렉션에 드러난 것은 커밍아웃을 한 직후라는 점 또한 메시지 전달에 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전시는 남성복 라인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은 아니련지. 또 특이사항이라고 할 것은 SNS 활용도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해본 사람들이라며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색감, 톤 앤 매너 모든 면이 완벽하죠. 또 어찌 보면 그가 히트쳤던 라본바 핵과 시키토백도 시몽의 인스타그램이 한몫 거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그의 재능의 색감을 알아본 셀럽들 또한 부채질을 오지게 해버리죠. 카일리 제너, 리안나, 두아리파, 제니가 즐겨 입는 옷으로 유명해진 것도 두목 거둔 게 아닌가 싶죠. 또 브랜드 명성 대비 가격대를 높게 설정하지 않은 것 또한 경쟁력이 있는데 24시간 편의점 스타일로 팝업을 운영한다? 자크무스 24 또한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리, 밀란, 런던에서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중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소규모로만 진행했었는데 나이키랑 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중후하게 했고 또 아주 시몽스럽게 했죠. 나이키와 협업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프로방스 사람들은 다 나이키를 신고 다닌다는 이유였죠. 그것이 파리지앵과 프로방스 소녀들의 차이라고 말했으니 말이죠. 참 프로방스 좋아합니다. 그려 우리를 시시때때로 놀라게 하고 지난 프로젝트를 봐도 세련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센세이션 시몽 포르테 자크무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센세이션을 안겨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404의 한마디입니다. 근데 형 프로방스를 그렇게 좋아하면 합정용 빵스 만두는 먹어봤어?